6년 전 실종됐던 최은희 신상옥 씨가 북한 교열에 강제 납치돼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인 영화인을 연락 공작원으로 입국시켜 가족들에게 육성 녹음 테이프와 편지 등을 전달케 했습니다. 녹음 테이프와 편지는 춘향전 등 영화 시나리오 10편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 교련은 이들을 선전 영화 제작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두 번은 내가 요구하는 대상으로 내가 찍었단 말이야. 오는 과정에서부터 오늘날 일까지 두 분이 만나는 때까지는 이런 걱정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이거 너무 특히 이번에 작전을 한다고 하니 내 자체가 자기판인데 내 구도를 구체적으로 이동하는데 두 분이 이제 와서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써먹는가 하는 거는 그런 구도를 안 줬단 말이야. 제가 두 분이 꼭 필요하니까 대화라. 손에서는 별을 딱 가다 놓고 죄수 저 지구와도 심어한다네. 죄 지구와도 해당하니까 서로 오해도 생기고. 자, 저게 참 네. 본인들이 녹음을 한 거죠. 그렇죠. 김정은 교수님. 그게 녹음이 가능했던 게 당시에 그 김정일이가 워낙 그 변덕이 심해서 네네. 처음에 뭐 하라 했다가 말라 그랬다가 자꾸 변덕을 심하니까 나중에 네네. 그걸 해라고 그랬는지 말라 그랬는지 애매하고 김정일 자신도 어디서 끝난지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 부하들이 지도자 정지의 그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녹음이 필요해서 녹음기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신상옥 최은희도 예. 바로 이제 그 회의장에 가지고 들어가서 네. 김정일의 그 목소리를 녹음해 오는데 저 녹음 분량이 한 40분에서 한 50분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김정일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우리가 이제 파악을 했었고. 자, 김정일의 목소리는 사실 잘 이게 나오질 않았었는데 말이죠. 저거에 공개되면 상당한 파장이 있었었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영화에 대한 그 사랑, 그다음에 네. 어떻게 그 신상옥 최은희를 납치했는지를 예. 얘기하는데 먼저 최은희를 납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믿기로 해서 신상옥을 이제 납치를 하는데 예. 신상옥은 사실은 납치를 할 줄 알면서도 최은희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납치가 되게 됩니다. 그때는 부부 관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자기가 타겟을 한 걸 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최은희보다는 신상옥 감독이 더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납치가 된 다음에 네. 근데 하여간 극적으로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네. 아마도 돈을 안 받겠으면 탈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예. 김정일이 영화를 만들려고 큰 돈을 줍니다. 네. 몇백만 불을 주는데 그 베를린 영화제인데 가가지고 예. 그 돈을 가지고 바로 탈출하게 됩니다. 아, 근데 이 영화 감독은 신상옥 감독은 오수미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서구적인 여배우와 사랑에 빠져서 다시 결혼을 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전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자신이 이제 자의반 타의반 갔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건 뭐 제가 그때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이유가 있는데. 있는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도 두 사람이 그냥 그 북한 공작에서 납치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그냥 묵인하는 그런 상태. 알겠습니다. (1986년 3월 13일) 8년 전 낙곡됐던 영화감독 신상옥, 배우 최은희 씨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영화 제작 협의를 명목으로 유럽에 온 두 사람은 북한 감시원을 따돌리고 미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택시가 미국 대사관 앞에 도착하자 신상옥 최은희 씨는 황급히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탈출 후 한동안 미국에 거주하다가 1989년 일시 귀국해 북한의 김정일이 납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해달라. 또 좋은 신인을 양성해달라. 이런 부탁을 아주 강력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감독 배우 커플이었던 두 사람은 1960년대 한국 영화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엄마한테서 아저씨 얘기하면 아저씨하고 아주 살라고 떼놓고 엄마한테 도망갔대요. 북한에서도 돌아오지 않는 밀사 등 17편의 영화를 제작했고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 감독은 2006년, 최 씨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들의 이야기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았습니다. 오늘 다시 보기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신상옥 감독, 배우 최은희 씨의 부부의 아들 신정균 감독을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물하시죠. 그 영화가 영국인 감독이 만든 연인과 독재자라는 다큐멘터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달에 개봉을 한다고요.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탈출하시고 한 30년 그리고 또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10년 만에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또 이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수 있게 돼서 마음속으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는 잘 만들어졌던가요? 네, 아주 뭐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진솔하고 진실되게 만든 걸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예, 실제 그 증언들 육성을 살려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영화라고요. 네, 네. 예. 감독님께서는 그 영화 감독이시기도 한데 몇 점 정도 별 몇 개 정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 주제로 만든 영화를 뭐 감히 제가 뭐 평점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이게 그 상업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얼마만큼 진실에 그 근접했냐로 점수를 준다고 하면은 뭐 순도 99.9%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님께서는 지금 서울에 계신 거죠? 네,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집 근처로 옆집으로 이사 오셔서 네. 저하고 제 처가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예,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네, 일주일에 3번 이제 투석 받으시러 심장이 안 좋으셔서 예. 그거 말고는 뭐 실종된 다음에 괜찮으세요. 예,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어머님께서도? 그동안 조금 이제 그 투석 받으실 것 같은 좀 기력이 좀 떨어지시니까 네. 좀 못 보시다가 어저께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 영국인 감독이 이렇게 영화 같은 얘기가 왜 지금까지 영화로 안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감독님은 그걸 직접 겪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네, 네. 몇 살 때 그 납치 사건은 몇 살 때 겪으신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일단 실종이 되셨고요. 중학교 2학년 때요.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실종되셨고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마저도 실종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뭐 기억이 생생하시겠군요. 그 정도 나이였으면. 그럼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때 그 부모님이 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홍콩에 가셔서 오신다는 날짜에 안 오셔도 처음에 이렇게 걱정을 안 했어요. 뭐 일정이 늦어지나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경찰서에서 들어오시고 뭐 그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오시고 또 기자들이 들이닥치면서 이게 무슨 큰 사건이 났구나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겁이 덜컥 났고 예. 외국에서 실종이 됐다고 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거의 이제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되니까 뭐 아주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됐었죠. 예, 아주 감수성 예민할 그 사춘기 소년이었는데 네. 어머니가 갑자기 안개 뭐 없어지셨고 나중에 북한에 갔다는 걸 알시게 된 순간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때가 이제 제가 20대 초반 때였는데 19, 20살 때였는데 그때 아셨군요. 북한으로 납치됐다는. 그렇죠. 실종으로만 돼 있다가 이제 북한 납북이라는 얘기는 이제 몇 년 후에 한 4년 후에 이제 밝혀졌는데 그때 이제 그 북한 살아계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 반가웠지만 북한이라고 하니까 이제 진짜 못 만나는구나. 영원히 못 만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예, 그 어머님이 처음에 실종되시고 그다음에 몇 달 있다 또 아버님까지 실종. 네. 그때는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종되신 건 사실 더 실감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실종을 해서 뭐 한 번 큰 아픔을 겪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신 다음에는 그냥 아버지도 뭐 이 정도 그러면서 이제는 고아가 됐구나. 이제 누구하고 살아야 되나 아직도 어린데 뭐 이런 생각 어린 나이에 막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너무 큰 충격이니까 야 어머님 아버님이 연쇄적으로 그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희 큰 이모님하고 좀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외삼촌 댁에 들어가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영화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82년도에 이제 영화 연출부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탈출 소식 듣고 1년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부모님 만나러 가게 됐죠. 그때 20대 초반이었겠군요. 네네네. 23살. 1986년도. 네네. 제가 미국 간 건 87년도. 87년도에 가셨고. 영화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떤 계기로? 그거는 사실은 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촬영 현장이 제 놀이터였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화를 촬영하는 것들이 이제 친숙해졌는데 이상하게도 카메라 앞에서 멋있게 보이는 배우들보다 그 카메라 뒤에서 호령하시는 아버지가 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크면 감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어릴 때는 막연히 했고 이제 부모님이 납북되시고 실종되신 다음에는 그래도 영화를 하면서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좀 이름을 날려야지
그래도 부모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더 열심히 하게 됐죠. 네. 그래서 8년 만에 그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던 부모님을 미국에서 다시 재회를 9년 만이군요. 87년이니까. 그때 어떠셨습니까? 그게 이제 영화로 표현을 하게 되면 아주 극적인 상봉이고 뭐 어머니 아버지 아들아 그래야 되는데 예. LA 김포공항에서 미국까지 10서너 시간 거쳐가고 네. 또 뉴욕에 내려서 또 비행기 갈아타고 또 저 워싱턴 DC까지 가고 거기서 차를 탔는데 이제 거기 이제 이제 미국 정보기관 모양이더라고요. 예. 운전하는 여자분 핸드백에서 권총도 보이고 하니까 막 무전기로 무전도 하고 그러면서 막 가니까 거의 어머니를 만난 게 거의 20시간 만에 이제 시차도 안 맞고 그러니까 어머니 집 도착하니까 나와 계시더라고요. 예. 뭐 반가워요 이걸 할 수가 없어. 너무 피곤하니까 예. 벌써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피곤하지 들어가 자라. 네. 아가 잠깐만 일로 와봐. 이거 왔으니까 사진 한 장 찍자. 사진 찍고 들어가 잤어요. 예. 그리고 일어나니까 뭐 9년 만에 만난 것 같지가 않고 계속 같이 살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이제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살았니, 뭐 이제 이런 얘기 점점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아니 어머님이 눈물도 안 흘리시던가요? 서로가 눈물 흘릴 겨를이 없었어요. 예. 그 예술가 집안이라서 그런가요?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요. 글쎄요, 아주 저도 극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예. 뭐 현실은 그렇게 극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참 그 이번에 연인과 독재자 보니까 거기에 김정일의 육성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네, 네. 그 이제 그 부모님께서 녹음을 하신 거라고 네, 들었는데, 그러면 잠깐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숨겨가지고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녹음한 거예요. 왜 이분들을 두 분을 우리가 내가 요구하는 대상을 내가 이렇게 집었단 말이야. 두 분이 꼭 필요하니까 그 대로라. 자기 말고 자기 대로 이렇게 뜻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정신 방법 없냐. 그러니까 저걸 녹음하신 데는 뜻이 있으니까 녹음을 하신 거겠죠. 네,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네. 혹시 탈출을 하시더라도 한국 이제 뭐 정보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진월북이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추궁받을 거를 계산을 하셔서 이거는 꼭 녹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거를 녹음하기 위해서 저 김정일이하고 녹음한 테이프가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 많은 거 중에서 이제 저게 딱 녹취가 된 거죠. 딱 그 부분이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납북을 한 것이다라는 걸 시인한 김정일의 네, 시인 네, 그 네, 육성을 네. 결국 잡아내신 거군요, 저게. 이게 굉장히 위험을 무릅쓴 일이었을 텐데. 네, 그거는 뭐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걸리면은 뭐 김정일의 교실을 뭐 두고두고 들으려고 녹음한다는데 그거는 그 공개적으로 미리 녹음하겠습니다고 해야 되는 거고 예. 어머니는 백에다가 핸드백에 몰래 가져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각이 되면은 큰 일을 치를 뻔한 거죠. 예. 북한에서 지냈었던 일에 대해서 부모님이 나중에 좀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그럼요. 뭐 식사 때나 뭐 아니면 같이 이제 뭐 거실에 모여 앉아 있을 때나 한번 많이 해주시는데 예. 지금은 뭐 많이 세월이 흘렀으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인민배우 칭호를 받는 사람 집에도 선물로 설탕을 가져가면 너무 귀한 걸 가져왔다고 좋아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삶이 굉장히 이제 좀 곤란했다고 말씀도 하셨고 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도 어쨌건 김정일의 그 귀빈이지 않습니까? 귀빈으로 그렇죠. 자기들은 뭐 그 모셔왔다고 주장을 할 텐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 8년 동안은 잘 계시지 않았겠느냐 잘 대접받으면서 세간에서는 그렇게 생각들을 했단 말입니다. 어머니는 8년 동안 잘 계셨죠. 잘 계시고 대우를 잘 받았는데 예. 그 대우를 잘 받고 잘 계신 거에 뭐가 빠지냐면 자유가 빠져 있잖아요. 자유는 없으니까 오시오 하면 와야 되고 가시오 하면 가야 되고 뭐 어느 날 옷을 입고 나가셨는데 김정일이 그것은 좀 안 어울리시네요 하면 그것은 다시 못 입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가 없지만 그래도 대우는 어머니는 최고 대우를 받으셨고 네네. 아버지는 이제 가시자마자 감옥소 생활을 좀 하셨고 또 무모하게 탈출하시다가 또 잡혀가지고 또 독방에도 계셨고 이제 거기서 이제 C형 간염이 걸리셔서 그게 나중에 이제 80세에 돌아가시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시군요. 2006년에 네, 잡고 네, 하신 거죠. 네.
거기서 고초를 많이 겪으셨군요, 감독님은. 네, 감옥 생활을 좀 많이 하셨어요. 예, 영화도 또 여러 편 거기서 김정일이 지시해서 찍긴 찍으셨지만. 네, 네. 그 북한 영화 수준에 대해서 김정일이 얘기한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감독님? 아, 요거는 가족분들 다 모이셨을 때군요. 남양주에 있는 아버님 여건 산소, 아버님 산소. 아버님 신상옥 감독님 산소군요. 네, 네. 이 김정일이 그 북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이거밖에 못 만드느냐 수준이 뭐 하면서 질타한 그런 그 얘기들 발언들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그 김정일의 그 육성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직접 녹음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럼요. 네. 이거 안 하는 거 봐도 우리가 그것을 안 해. 이제 나라만 하자 소용단 말이야. 이제 뭐 중동 기술 다 손해가지고 약세들이라죠. 약수인데 우리 이제 유치원에 된 거가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 뭐야 새로 받아들도 안 하고 망가한다. 혹시 김정일에 대한 뭐 일화, 김정일이 뭐 어떻게 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들으신 거 있습니까? 일단 김정일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 재밌는 거는 예. 평소에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 사진 보면 머리도 이렇게 세워 갖고 있는 것도 좀 크게 보이고 싶은 거고 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난쟁이 똥짝을 만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뭐 한두 번이나 자주. 근데 부모님이 보신 김정일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독재 체제지만 거기에서 어떤 그 리더십도 있고 뭐 어떤 지도자로서의 역량은 갖춘 사람이라고 그거는 평가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그 신상옥 감독님이 납북되신 다음에도 두 분이 바로 만나신 게 아니라 보니까 몇 년 있다가 비로소 네, 네. 거기서 만나셨더군요, 북한에서. 어머니는 이제 초대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극진한 대우를 받고 계셨고 아버지는 이제 감옥소에서 이제 교화를 시키기 위해서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모하게 이제 탈출을 시도하시다가 잡혀가지고 또 독방에 계시는 바람에 감옥 생활을 좀 오래 하셨죠. 예, 그러다가 83년도, 83년도에 비로소 김정일이 주최한 생일 파티에서 거기서 그때 참 어떠셨을까요, 그 두 분이? 그러니까 그때 만나시고 나서 이제 뭐 사실 근데 그때는 남한에선 사실 이혼 관계였었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거기서 재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가 여기서 이제 재혼하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신방 차려지리라고 해서 이제 방을 가셨는데 그 그러니까 도청이 될까봐 마음에 있는 소리를 못 하고 욕실에 들어가셔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하고 싶은 얘기를 뭐 밤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번에 그 육성들도 이번 그 영화 연인과 독재자에 들어있는데 그 어머님 말씀하신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생기신 것도 멋있게 생겼지만은 전체 그 스타일이 고개 못지않게 잘생겼다고 생각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다. 그리고 또 물론 영화도 멋있게 그래서 잘 만들고. 동무들 여기 사람 소개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신상옥 감독 앞으로 내 영화 고문이요. 그렇게 성공하고 또 나는 이분은 재은이 선생인데 조선의 어머니요. 우리가 그리운 자유세계로 자유를 찾아서 가야 되겠다고 그런 결심을 했어요, 두 사람이. 그때 우리가 신 감독이 머리를 써가지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아무리 자유세계로 가서 변명을 하고 얘기를 해도 변명을 누가 알아주겠냐. 우리 진실을 그러니까 이걸 녹음을 하자. 그러니까 거기서 나중에는 뭐 국빈처럼 대우를 받고 뭐 우리 영화를 좀 이끌어달라라고 했어도 자유가 없는 것은 견디실 수가 없었던 거였군요. 그러니까 두 분이 목숨을 걸고 또 탈북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북한에서도 이제 영화를 많이 만드셨지만 늘상 하시는 말씀이 북한에서의 생활은 치약과도 같다. 그런 사람도 많이 봤고 당신도 그럴 것이다. 치약과도 같다. 네, 다 짜여지면 버려지는 치약같이 내가 더 이상 영화를 만들 수 없고 더 이상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없을 때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겠느냐, 북한에서는. 그리고 자유가 없는 영화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뭐 좋은 작품도 많이 만드셨지만 북한에서
자유가 없는 작품이라는 건 영혼이 없다라고 항상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감독님도 아드님께서도 영화 감독이신데 자유가 없는 영혼이 없는 것은 작품이 아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하죠. 창작도 자기가 어떤 무한한 상상에서 나와야지 예. 뭐 이거 제재받고 저거 제재받고 하면 그렇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죠. 예. 그 어머님이야 뭐 우리가 다 아는 김지미 엄앵란 선생님하고 같이 트로이카를 이뤘던 유명한 스타신데 아버님도 젊은 시절 사진 보니까 정말 그 어머님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정말 멋있으시네요. 제가 우리 영화 감독은 저희 아버지밖에 몰랐잖아요 어렸을 때. 예. 근데 이제 영화를 시작하면서 춤으로 나가니까 나는 영화 감독이 다 우리 아버님처럼 다 멋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멋있더라고요. 예. 옷도 잘 입으시고. 예. 성격이나 이런 건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꼼꼼하시면서 영화 이외에는 뭐 다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예. 영화를 하시는 데는 굉장히 꼼꼼하세요.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적어하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영화 감독으로서는 최고지만은 남편으로서는 꽝이라고 하시는데 저 또한 영화 감독으로서는 최고지만 아버지로서는 꽝이죠. 아니 남편 아버지로서 왜 너무 꼼꼼해서요? 아니요, 그 가정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좋은 가구 같은 거 하나 사다 놓으시면 예.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트럭에 가서 싣고 나가요. 촬영 소품을 쓰신다고. 예. 그 정도로 영화만 생각하고 사셨어요. 예. 나중에 돌아오긴 돌아오던가요 그 소품이? 거의 안 돌아왔죠. 네. 예. 감독님 그 신상옥 감독님께서 이 영화 연인과 독재자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 제가 아버님 뭐 성격 마음까지 모르겠지만 네. 흡족해 하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영화든 다큐멘터리든 진실이 우선돼야 되는데 네. 이 작품은 굉장히 진실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흡족해 하실 것 같아요. 예. 천장실에다가 감독님은 이제 그 영화 감독으로서 내가 이런 작품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연인과 독재자도 외국 자본에 의해서 외국 감독이 만들었지만 예. 저희 부모님의 스토리는 사실 영화보다 더 극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게 아직 영화가 되지 않았고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의 삶은 굉장히 기구하세요. 6.25 때도 한번 납북대시다 탈출하시고 그러셨군요. 예, 그다음에 또 한번 납북대시다 탈출하셨고 또 아버지하고 같이 맨주먹으로 신필름이라는 거대 영화사를 또 설립을 했고 또 망해서 또 서로 또 고생도 하셨고 이혼도 하셨고 예. 뭐 이런 삶이 굉장히 파란만장하세요. 그래서 한번 어머니 이야기를 다루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극영화로 한번 한번 해보고 싶죠. 예. 혹시 뭐 마음속에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주인공은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어머님 역할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죠. 어머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영화 배우로서 또 어머니로서. 어머니는 가정과 영화를 다 지키고 싶어 하셨던 분이에요. 아버지하고 틀리게. 아버지는 영화만 매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야단도 많이 맞았고 숙제해라 공부해라 소리도 많이 들었고 또 현장 나가서는 뭐 의상도 손수 만들어 입으시고 꼬매시고 소품도 신경 쓰시고 연기도 본인 연기도 하시지만 상대방 연기도 지도해주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면 두 마리 토끼, 10마리 토끼면 10마리 토끼 다 잡고 싶어 하셨어요. 욕심도 많으셨고 그래서 아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가정하고 또 영화계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머님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저희의 인사 아마 뭐 많은 국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꼭 인사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